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수능 세계지리 기출문제 풀이 강의 3-2단원 세계의 인구 변천과 인구 이주 단원의 문제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그래프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핀란드. 자, 세 나라 중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연령층별 인구 구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비율이 1960년, 2015년 나와 있는데, 자, 가장 최근 연도 2015년에 자, 유소년, 청장년, 노년 비율을 보고 자, 세 나라를 고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자, 에티오피아가 자,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이니까 유소년층 비율이 자, 가장 높은 자, 요 가가 유소년 비율이 제일 높죠. 요 가를 에티오피아로 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핀란드는 자, 선진국이니까 노년층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2015년 자,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자, 다른 핀란드로 자,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동으로 남는 나가 인도네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에 자, 가는 아시아, 나는 아프리카. 자, 아시아 나라가 인도네시아, 나가 되고요. 자, 아프리카 나라가 가, 에티오피아가 돼야 됩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자, 중위 연령은 자, 노년층 비율이 높을수록 중위 연령이 높죠. 에티오피아는 노년 비율 낮고 유소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절대 중위 연령이 가장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낮다야 맞는 겁니다. 자, 3번에 2015년 다에서는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나타난다. 이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는 자, 유소년 비율이 높고 노년 비율이 낮은 자, 저개발국형 인구 구조를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라고 하죠. 자, 선진국의 핀란드가 절대 자,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1960년 대비 2015년 다의 노년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는 모두 증가하였다. 자, 우리가 노년 부양비, 자, 유소년 부양비 요 두 개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써볼게요. 자, 노년 부양비는 자, 청장년 비율분의 자, 노년층 비율 자, 곱하기 100. 자, 요렇게 구하는 값이고, 자, 유소년 부양비는 자, 분모는 청장년 비율, 자, 분자는 유소년 비율 곱하기 100. 자, 요렇게 자, 구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다가 노년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가 모두 증가했는지 확인하는데 유소년 비율이 자, 요렇게 지금 감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기 때문에 자, 둘 다 증가했다.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마지막 5번에 자, 노령화 지수 증가폭은 나가 가보다 크다. 그러면 일단 노령화 지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노령화 지수는 자, 분모는 유소년 비율, 자, 분자는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자, 요렇게 구하는 값입니다. 유소년 비율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자, 그러면 노령화 지수의 증가폭은 나가 가보다 크다 했는데 자, 요거 보시면 자, 에티오피아 가 같으면 유소년 비율 아주 조금 감소했어요. 분모 조금 감소하고 분자 노년 비율은 조금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유소년 비율이 많이 감소했죠. 자, 분모 값이 많이 감소했고 노년 비율이 에티오피아보다 더 많이 증가했으니 이 노령화 지수가 더 많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노령화 지수 증가폭이 나가 크다. 자, 하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집트, 일본, 독일의 국가별 인구 구조. 자, 유소년, 청장년, 노년 비율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자, 두 연도의 출생률과 사망률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선택지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자, 풀어볼게요. 자, 1번에 1950년 자, 총부양비는 자, 이집트가 가장 낮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총부양비는 이렇게 구하는 값이죠. 청장년 비율분의 자, 나머지 자, 유소년과 노년 비율을 더한 값 곱하기 100. 자, 요렇게 구하는 값이죠. 자, 그런데 이 총부양비는 이 청장년 비율이 낮을수록 자, 분자의 유소년과 노년 비율을 더한 값은 높아지죠. 그래서 총부양비 값이 높은 겁니다. 자, 청장년 비율이 낮을수록 총부양비가 높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청장년 비율이 높으면 유소년과 노년 비율을 더한 값은 낮죠. 자, 그래서 총부양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이 높을수록 총부양비는 낮고 반대로 청장년 비율이 낮을수록 총부양비가 높은 겁니다. 자, 그럼 이집트가 자, 1950년 청장년 비율, 자, 청장년 비율이 자, 다른 두 나라보다
낮아요. 그러면 이집트가 총부양비가 가장 높다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소년 인구 부양비 얘기를 했네요. 자, 유소년 부양비는 자, 청장년 비율분의 유소년 비율 곱하기 100. 자, 요렇게 구하는 값이죠. 자, 여기서 독일이 자, 유소년 비율이 가장 낮은데 자, 어떻게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을 수가 있겠어요. 맞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유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이집트가 되겠죠. 자, 이집트. 자, 그리고 세 번째 노년 인구 부양비. 자, 청장년 비율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자, 요렇게 계산하는 값입니다. 2015년이니까 이제 요거 일본, 독일 자,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일본과 독일의 자, 청장년 비율을 보면 자, 독일이 지금 높아요. 자, 그런데 노년 비율은 일본이 높습니다. 자, 일본이 청장년 비율 낮으면서 노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 노년 부양비는 일본이 더 높아야 돼서 자, 3번은 틀렸습니다. 자, 4번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얘기했어요. 자, 우리 자연 증가율은 자,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이죠. 출생률 빼기 사망률. 자, 요렇게 계산하는 값입니다. 출생률 빼기 사망률. 자, 여기에 출생률이 있고요. 자, 여기에 사망률이 있죠. 그래서 자, 해당 연도의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버리면 자연 증가율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자, 먼저 일본을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일본의 출생률. 자, 지금 요렇게 한 20 몇 되지 맞지? 한 23 정도 잡으면 되죠. 23 범위. 자, 그리고 사망률은 한 9 정도. 사망률은 9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본의 자연 증가율. 자, 일본은 자, 요렇게 되겠지. 23 빼기 9가 되니까 자, 몇이 된다. 23에서 9를 빼면 14 범위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집트를 확인해 볼게. 자, 이집트는 요거 확인해야죠. 요거. 자, 이집트는 자, 출생률은 이집트라고 썼네. 자, 트를 한 번 더 썼네. 자, 출생률은 52. 자, 그리고 사망률은 쭉 내려가 보니까 한 26 정도가 되겠네요. 자, 26. 자, 그럼 52에서 26을 빼면 26 범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집트가 더 높은 값이니까 일본이 이집트보다 낫다. 자, 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에 자, 세 국가 중 2010에서 2015년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 몇 명당 사망자 수. 이게 사망률이잖아요. 자,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 이 말이 자, 사망률. 자,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집트다. 자, 사망률을 확인해 볼게. 이집트 여기 있어. 일본 여기 있고 독일 여기 있습니다. 지금 사망률이 독일이 제일 높죠. 그래서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는 독일이 가장 많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그래프는 세 지역의 유소년 비율과 노년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대륙 골라볼게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2020년 현재 기준으로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자, 여기 자, 0에서 14세 인구 비율. 자, 유소년 비율이죠. 유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이 지금 가입니다. 가. 자, 그럼 요 가 대륙이 누가 된다? 자, 아프리카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 65세 이상 노년 비율을 볼 겁니다. 자, 노년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이 여기 다죠. 그러면 선진국이 많은 자, 유럽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남는 나가 아시아가 되겠지.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이 연결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그래프는 대륙별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대륙별 인구 구조. 자, 유소년, 청장년, 노년 비율을 가지고 골라볼 건데, 자, 2015년의 값으로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자, 유소년 비율이 지금 A가 가장 높습니다. 그럼 이 A가 자, 저개발국이 많은 아프리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셋 중에 노년 비율이 자, 가장 높은 C가 선진국이 많은 유럽, 저출산 고령화가 심한 유럽이 되겠고, 자, 남는 B가 아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도 자, 헷갈리지 않게 자, A, B, C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A가 아프리카, 자, B가 아시아, 자, C가 유럽. 우리가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출생률을 가지고 자, 현재 기준 출생률을 가지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순서 이렇게 A, B, C를 고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선택지 1번에 자, A는 아시아. 자, A는 아시아가 아니고 아프리카죠. 아시아는 B죠. 자, 1번 틀렸고.
자, 이번에 1950년 총부양비는 B가 가장 낮다. 자, 총부양비가 가장 낮으려면 청장년 비율이 가장 높아야죠. 자, 그러면 1950년에 청장년 비율을 확인해 봅니다. 자, 청장년 비율이, 자, 요게 청장년 비율이잖아. 1950년에 청장년 비율. 자, 청장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총부양비가 가장 낮죠. 자, 청장년 비율은 C가 가장 높기 때문에 총부양비는 C가 가장 낮아야 되겠습니다. 1950년에요. 자, 3번에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자, 청장년 비율분의 유소년 비율 곱하기 100이죠. 자, 유럽이 가장 높을 수가 없죠. 자, 가장 높은 대륙은 여기 유소년 비율이 높은 아프리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A가 돼야 되겠죠. 자, 4번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 자, 자연 증가율을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자,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 빼기 사망률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출생률이 있고요. 여기에 사망률이 있습니다. 자, A와 C를 자, 확인해 볼게요. 자, 1950에서 55년이니까 자, 요거 봐야 돼요. 자, 먼저 A는 요거 봐야 돼. A는 요거. 자, 그리고 C는 요거 봐야 돼. C는 요거. 이건 눈대중으로 봐도 지금 A가 높아 보이거든요. 자, A는 자, 한 40몇에서 20몇을 빼는 거고. 자, B는 한 20에서 10을 빼니까 이건 한 10밖에 안 되지. C는 자, 한 10밖에 안 되지. 그래서 A가 더 높아야 되니까 자, 4번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에 인구 1000명당 출생자 수. 자, 요게 출생률이죠. 출생률. 자, 2010에서 2015년 자, 출생률을 확인해 볼게요. 자, 요 까만 점입니다. 자, 출생률은 A가 가장 높고 그다음 B, 그다음 C죠. 그래서 B가 C보다 더 많아야 되니까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자, 다음 자료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 AD에서 자, 고른 것은 자, 지도의 나라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A는 영국이고요. 자, B는 사우디아라비아. 자, C는 미국. 자, D는 브라질이죠. 자, 요 네 나라 중에 이제 가나를 우리가 찾을 건데, 자, 먼저 제시된 게 각 국가에 거주하는 이주자의 출신 국가별 비율과 성별 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쉬운 게 나에는 멕시코가 딱 보입니다. 자, 멕시코 출신 이주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자, 이 나라는 바로 미국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미국으로 자, C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를 보시면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자, 남부아시아 출신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브라질은 탈락이야. 자, 영국하고 사우디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 인도네시아도 있고 이집트도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어쨌든 유럽 나라 하나도 없어. 이게 영국이 거면 베스트 5에 유럽 나라 하나 정도는 들어왔어야 돼. 뭐 폴란드나 아일랜드나 이런 나라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 아시아 나라 네 나라와 북아프리카 이집트로만 구성이 돼 있죠. 자, 거기다가 여자 대비 남자 외국인 수가 훨씬 많아요. 자, 석유 재벌국이 자, 아무래도 건설 현장 노동자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 남자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굉장히 높죠. 자, 이걸 가지고 확실히 우리가 사우디라는 것, 가가 사우디라는 것, 자, 확실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B 연결하면, 자, 가는 B, 나는 C였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그래프는 가나 국가에서 해외로 이주한 인구의 국가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 지도에서 골라볼게요. 자, 지도에 있던 후보 나라 확인합니다. 자, A는 알제리. 자, B는 시리아. 자, C는 인도. 자, D는 필리핀이죠. 자, 이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이주를 갔냐? 자, 하는 통계입니다. 자, 가는 자, 튀르키예, 자, 터키가 자, 압도적으로 1등이네요. 자, 이건 당연히 가까운 시리아가 되겠죠. 왜냐하면 시리아가 내전을 오래 했으니까. 자, 시리아 난민들이 가까운 터키로 요렇게 이주한 게 가장 많았겠죠. 그래서 여기 튀르키예 보고 터키 보고 우리가 가는 시리아. 자, B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레바논,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다 주변 나라들, 가까운 주변 나라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는 보면 자, 여기 석유 재벌국들 있죠.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자, 그리고 뭐 쿠웨이트도 뭐 석유 많이 캐는 나라고. 자, 거기다가 뭐 오만도 있고요. 오만도 서남아시아 나라고. 그다음에 카타르도 있지. 그래서 일단 서남아시아로 노동자 유출이 좀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걸 우리가 인도로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인도시.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가
이주한 인구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2015년 한 해 동안 1,500만 명이 해외로 이민 갈 수 있는 나라는 인구 대국인 인도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나를 인도, 자, C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나라를 보면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자, 캐나다 같이 자, 영어가 통용되는 나라들로 인도 출신 노동자가 조금 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파키스탄, 네팔과도 자, 노동자 왕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나가 확실히 인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가는 B, 나는 C. 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7번입니다. 자, 지역별 유입 유출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앵글로 아메리카 중에서 연결합니다. 자, 유입 인구와 유출 인구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자, 아시아를 자, 먼저 고를게요. 자, 아시아는 자, 유입 인구와 유출 인구를 더한 총 인구 이동량이 가장 많죠. 그래서 아시아는 인구 이동량 자체가 자, 가장 많다는 걸 가지고 자, 우리가 아시아를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 B, C 중에 유입과 유출 합이 가장 큰 자, C가 확실히 아시아인 거죠. 자, 그리고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유입보단 유출이 많다는 것까지 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와 앵글로 아메리카가 자, 남은 상황에서 요 앵글로 아메리카는 자, 유입과 유출 중에 유입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유입이 유출보다 자, 많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입, 유출. 자, 유입이 훨씬 많은 요 B를 앵글로 아메리카로 자, 연결을 해줍니다. 자, 반면에 라틴 아메리카는 아시아처럼 자, 유출이 더 많아야 되겠죠. 자, 유입보단 자, 유출이 더 많은 대륙을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로 연결하면 자, 여기서 남는 A가 라틴 아메리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1번에 A는 총인구가 가장 많다. 자, 총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은 아시아 C죠. 자, 2번에 B는 인구의 순유입이 자, 가장 적다. 자, 인구의 순유입이란 건 유입에서 유출을 뺀 값입니다. 자, 순유입은 자, 유입에서 자, 유출을 뺀 값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유출이 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지역은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순유입 지역만 자, 동그라미 쳐보면 자, 오세아니아 체크해 보면 오세아니아. 자, 그리고 B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요 세 대륙이 순유입 대륙이죠. 자, 이 순유입 대륙 셋 중에 유입에서 유출을 뺀 값. 자, 확인해 보면 자, 유럽은 요만큼이지, 요만큼 순유입이. 자, 앵글로 아메리카는 이만큼이죠, 이만큼. 오세아니아는 요만큼이야. 자, 그러면 순유입이 자, 가장 B가 적다 아니지, 순유입이 가장 많다 그래야지. 가장 많다. 자,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에 C는 노령화 지수가 자, 가장 높다. 자, 노령화 지수. 자, 유소년 비율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대륙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한 유럽이 돼야 되는 거죠. 유럽. 자, 아시아가 아니고요. 자, 4번에 A는 아프리카보다 인구의 순유출이 많다. 자, 인구의 순유출. 순유출은 자, 마이너스가 된 순이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출에서 유입을 빼면 돼. 유출과 유입의 찬 거야. 그러면 순유출 대륙을 먼저 확인해 봐. 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요 세 개죠. 자, 그러면 A의 순유출은 지금 이만큼. 자, 아프리카의 순유출은 요만큼. 아시아의 순유출은 요만큼입니다. 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줄 그어놓은 만큼의 순유출이 발생한 거예요. 자, 가장 긴 게 지금 A 라틴 아메리카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아프리카보다 순유출이 많다 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에 자, C는 유럽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다. 자, 요 합계 출산율은 자, 가임기 여성이 평생 아기를 몇 명 낳냐 자, 하는 숫자죠. 그래서 출생률이 높을수록 합계 출산율도 높습니다. 자, 유럽이 더 낮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시아가 유럽보다 높아야 된다. 자,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번 그래프는 인구의 국제적 이주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자, 중에서 연결합니다. 자, 가나다가 세 대륙 중에 하나고 자, 도착지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자,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요 세 대륙의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맞춰내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좀 특이한 게 다가 앵글로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라틴, 아시아, 아프리카 중에 앵글로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은 라틴 아메리카죠. 자, 그래서 다른 라틴 아메리카로 자, 우리가 쉽게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 먼저 결정을 하시고
자,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할 건데, 자, 가는 보면 자신 대륙 가로 이주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대륙 내 이주가 제일 많다는 거지. 자,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대륙 국가에서 나 대륙의 다른 국가로 자, 가는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 대륙으로 가는 걸 가지고 아프리카인지 아시아인지 맞추긴 어렵습니다. 다른 대륙을 봐야 돼요. 자, 다른 대륙을 보는데, 자, 가 같으면, 자, 가는, 자, 유럽과, 자, 앵글로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비율이 비슷합니다. 자, 요거 한 5% 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자, 그런데 가 같으면 앵글로 아메리카는 8%, 유럽은 27%.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는 비율이 앵글로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에 유럽으로 이주하는 비율이 더 높고 앵글로 아메리카는 잘 안 가는 대륙. 이 대륙은 바로 아프리카가 되겠죠. 아프리카는 지중해 건너면 바로 유럽이니까. 자, 그래서 나가 아프리카가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럽도 좀 가고 앵글로 아메리카도 좀 가는 대륙. 자, 그 대륙이 아시아가 되겠죠. 그래서 가를 아시아. 자, 요렇게 세 개를 세팅합니다. 자, 기억에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자, 가장 높은 대륙은 어디입니까? 아시아죠. 가가 돼야 됩니다. 자, 니은에 가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인구 밀도는 전 세계 모든 대륙 중에 아시아가 가장 높죠. 자, 그래서 니은 맞고요. 자, 디귿에 동일 대륙 내 이주 비율. 자, 동일 대륙 내 이주 비율은 가에서 가로, 나에서 나로, 다에서 다로 요거지. 자,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는 자기 대륙 다로 가는 비율이 지금 26.3%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26.3%. 자, 아프리카 확인할게. 아프리카 가잖아요. 자, 자기 대륙 가로 가는 비율이 59.6%죠. 자, 아프리카가 높죠. 라틴 아메리카보다 아프리카가 높다. 자, 니은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리을에 아시아는, 자, 아시아 지금 가죠. 자, 아시아는 유럽으로 이주하는 비율. 자, 요거지. 20.2%. 앵글로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비율. 15.3%니까 유럽으로 이주하는 비율이 더 높아야 되므로 리을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갑니다. 그래프의 가라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 AD에서 고른 것은 자, 나라를 먼저 확인할게요. 자, A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자, B는 유럽의 독일. 자, C는 동유럽의 폴란드. 자, D는 서남아시아의 사우디 아라비아입니다. 자, 제시된 값이 출생자 수 빼기 사망자 수, 요거 자연적 증감이죠. 그리고 유입인구 빼기 유출인구. 자, 요거 순이동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선생님이 자, 일단 먼저 딱 보이는 게 유입 빼기 유출에서 자, 플러스가 나오는 두 지역을 자, 먼저 골라 볼게요. 자, 유입이 유출보다 더 많은 나라 하면 첫 번째가 독일이 있겠죠. 첫 번째가 독일. 자, 선진국이니까. 자, 그리고 석유 재벌국의 사우디. 자, 독일, 사우디 중에 가라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라의 차이점이 자, 출생자 수 빼기 사망자 수에서 자, 가는 마이너스 값이 나왔죠.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더 적어. 이게 저출산 고령화가 된 나라가 이렇잖아. 그러면 가가 누가 돼야 된다? 자, 바로 가가 독일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를 B로 연결하면 자, 남는 라가 사우디. 자, D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다 중에 알제리, 폴란드를 연결하는데 자, 알제리, 폴란드 중에 자, 요거 출생자 수 빼기 사망자 수가 엄청 큰 자, 자연적 증감이 큰 나라가 지금 나죠. 그러면 알제리, 폴란드 중에 자, 출생률이 높은 나라. 자, 이 나라가 알제리가 되는 거지. 아프리카 나라가 자연적 증감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를 A 알제리로 연결하고 남는 달을 폴란드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B, A, C, D 3번이 되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인구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AC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나라를 확인하는데 자, 알제리 또 나왔고요. 자, 그리고 프랑스 나왔네요. 자, 그리고 동유럽의 폴란드까지. 자, 세 나라가 나왔습니다. 자, 인구의 순이동과 자, 인구 증감이 자,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순이동은 유입 인구 빼기 유출 인구죠. 자, 여기 인구 순이동은 자, 인구 순이동은 자, 요렇게 계산하는 값이지. 인구 순이동은 자, 유입 빼기 유출. 유입 인구 빼기 자, 유출 인구.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세 나라 중에
플러스일 것 같은 나라와 마이너스일 것 같은 나라로 나눠볼게요. 자, 프랑스는 자, 순이동이 자, 선진국이니까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많죠. 플러스가 되겠죠. 자, 폴란드는 동유럽 국가라서 서부 유럽으로 노동자 유출이 많죠. 자, 폴란드는 순이동이 마이너스. 자, 알제리는 유럽으로 자, 인구 이주가 많죠. 그래서 유출자가 더 많기 때문에 자, 알제리도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순이동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혼자 순이동이 플러스잖아요. 자, 순이동이 플러스인 게 지금 A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A가 프랑스라는 건 자, 확실한 거죠. 자, 그래서 프랑스는 자, 먼저 A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증감이라는 건 자, 인구 증감은 자, 앞에 전체 인구 증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앞에 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전체 인구 증감. 자, 전체 인구 증감은 자연적 증감과 순이동을 더한 값이죠. 자, 그래서 우리 자, 전체 인구 증감은 자,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적 증감에 자, 유입자 수 빼기 유출자 수를 뺀 순이동을 더한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나라가 다 순이동이 마이너스인데 이 나라는 순이동의 마이너스를 뒤집고 인구 증감은 완전 플러스예요. 자, 이 말은 자, 순이동이 마이너스지만 전체 인구 증감이 확 플러스라는 건 이 자연적 증감에서의 굉장히 플러스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가 C나라가. 그래서 우리 이 C나라가 자연적 증감이 자, B나라보다 훨씬 높다. 자연적 증감이 훨씬 높다라는 걸 자,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폴란드, 알제리 중에 자연적 증감이 높은 나라. 당연히 아프리카의 알제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C를 알제리로 연결하시면 자, 남는 B가 폴란드가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 1번에 자, 아프리카에 프랑스 위치한다. 자, 여기서 아프리카는 C죠. 알제리. 자, 2번에 알제리 아프리카 나라인데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여기서는 자, 프랑스와 폴란드 두 나라가 자, 유럽연합 회원국입니다. 자, 3번에 노년층 인구 비율은 선진국인 프랑스가 자, 알제리보다 높겠죠. 자, 정답은 쉽게 3번이고요. 자, 4번에 합계 출산율은 지금 자연적 증감이 많은 알제리가 더 높아야 되니까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국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국가, 경제 규모 크고 자, 선진국인 프랑스가 돼야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가에서 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가에서 자, 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멕시코, 세네갈, 프랑스 중에 연결할 거고요. 자, 전체 인구 증가율과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자,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전체 인구 증가율은 자연적 인구 증가율 더하기 순이동률이라는 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식 안 나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멕시코, 세네갈, 프랑스를 고를 때 자, 요걸로 고르는 게 좋아요. 자연적 인구 증가율. 자, 자연적 인구 증가율로 자, 결정해 버리면 됩니다. 이 자연적 인구 증가율로. 자, 자연적 인구 증가율은 출생률 빼기 사망률로 출생률이 높은 나라가 대체로 자연 증가율이 높죠. 자, 그래서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 찾으면 지금 어디입니까? 요 나라죠. 가. 그러면 가는 아프리카의 세네갈. 자, 자연적 증가율이 가장 낮은 나라. 이 나라지. 맞지? 옛날부터 계속 낮았어. 그러면 이 나라가 진작부터 선진국인 프랑스죠. 자, 그러면 남는 다가 멕시코가 되는 겁니다. 자연 증가율 가지고 세 나라 쉽게 결정이 가능하죠. 자, 먼저 1번에 가는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세네갈 아프리카 맞잖아요. 자, 1번 맞고요. 자, 그리고 3번을 먼저 볼게요. 자,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당연히 선진국 프랑스 맞지. 자, 그리고 5번을 볼게요. 자, 1990년 이후 다 멕시코에서 유출된 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한 국가는 미국이다. 자, 멕시코 출신 노동자가 가장 많이 가는 나라는 바로 북쪽에 있는 미국이죠. 자, 그래서 1, 3, 5는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2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2010에서 2015년 순이동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순이동률을 파악할 수 있죠. 자, 우리 자, 요 공식을 써먹으셔야 돼. 자, 요 공식. 자, 전체 인구 증가율은 자, 자연 증가율 더하기 순이동률. 자, 여기서 두 개의 값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자, 전체 인구 증가율과 자, 자연 증가율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는 요 순이동률을 계산할 수가
자, 있다는 겁니다. 자, 순이동률이 가장 낮은 국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볼게요. 자, 먼저 가를 볼게요. 자, 먼저 나를 볼게요. 나, 프랑스. 자, 2010에서 2015년이니까 마지막을 봐야 돼. 자, 마지막에 보면 전체 증가율은 여기 있어. 여기. 자, 자연 증가율은 여기 있어요. 자, 봐봐. 자, 지금 프랑스 같으면, 자, 나, 프랑스 같으면, 자, 전체 증가율이 자연 증가율보다 높죠. 자연 증가율보다 높죠. 자, 이 말은 순이동률은 플러스란 얘기지. 자, 왜냐하면, 자, 자연 증가율과 순이동률을 더한 게 전체 증가율인데, 자연 증가율보다 전체 증가율이 높아. 그럼 이 순이동에서 얼마 값이 더해져야 전체 증가율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순이동률이 플러스라서 가장 낮은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일단은 프랑스는 안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네갈 볼게, 세네갈. 자, 세네갈하고 멕시코 요 두 나라를 볼게요. 자, 세네갈하고 멕시코 요 두 나라는 공통적으로 전체 증가율과 자, 자연 증가율을 비교해봐.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자, 세네갈은 전체 증가율보다 자연 증가율이 높고, 자, 멕시코도 전체 증가율보다 세모 자연 증가율이 높아요. 요렇게 돼. 자, 이 말은, 자, 자연 증가율에서 순이동률을 더한 게 전체 증가율인데, 이 자연 증가율보다 전체 증가율이 낮아. 자, 그러면 이 순이동률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두 나라는 순이동률이 마이너스인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이동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세네갈 아니면 멕시코예요. 세네갈 아니면 멕시코. 그런데 세네갈은 요 두 개의 차이가 크지. 멕시코는 요 두 개의 차이가 적어요. 그러면 차이가 큰 세네갈이 가장 낮은 국가죠.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순이동률이 가장 낮은 국가가 세네갈이 맞습니다. 자, 4번 볼게. 자, 제시된 기간 동안 자, 다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자,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려면 자,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려면 자, 전체 증가율이 자,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돼요. 자, 마이너스 값이 되어야 합니다. 자, 멕시코의 전체 증가율 봐봐. 1970에서 75년 플러스 3%, 플러스 2.3%, 플러스 1.8%, 플러스 1.4%, 플러스 1.2%잖아. 지속적으로 플러스 값이 나왔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거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했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전체 증가율이 감소했지만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잖아요. 전체 증가율은 계속 플러스이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 증가한 겁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12번입니다. 자,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니제르, 벨기에, 카타르 중에서 연결을 합니다. 자, 먼저 니제르는 자, 왼쪽에서 자, 연령별 구조에서 유소년 비율이 높은 나라. 지금 가죠. 유소년 비율이 높은 나라를 우리가 니제르, 아프리카의 니제르로 연결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벨기에는 자, 노년 비율이 높은 자, 노년 비율이 높은 자, 선진국을 벨기에로 연결하면 되죠. 벨기에 유럽 국가니까요. 자, 그러면 남는 나가 카타르입니다. 자, 카타르는 청장년층에서 남녀 비율 차이, 또 요게 또 카타르의 또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와서 인구 증가율,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기준 자연 증가율을 가지고 자, A, B, C를 연결하면 돼요. 자, 현재 자연 증가율이 제일 높은 나라 B죠, B. 그러면 B는 아프리카의 세네갈이고요. 자, 자연 증가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C입니다. 자, C는 유럽의 벨기에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남는 A가 카타르가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 1번에 자, 2010에서 2015년 가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다. 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으려면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아야 돼요.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아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자연 증가율은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연 증가율은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된다.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에서 사망률 뺀 값이니까요. 자, 가 니제르의 자연 증가율을 확인해 봐. 2010에서 2015년. 여기잖아. 플러스 4%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에 다는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자, 다는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자, 이 말은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자, 순이동률이
순이동률이 자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은 거죠. 자 벨기에 유럽의 선진국이니까 순이동률이 플러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에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체 증가율을 자 구하는 공식이 자 전체 증가율은 자연 증가율에 자 순이동률을 더한 값이죠. 순이동률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자 표에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순이동률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벨기에 한번 보세요. 자 전체 증가율은 요 정도, 자연 증가율은 이 정도입니다. 자 전체 증가율이 자 자연 증가율보다 높아요. 자, 이 말은 자 순이동률이 자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많아야지. 그래서 2번은 틀린 게 되는 겁니다. 벨기에 순이동률이 플러스이기 때문이죠.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 자 자연 증가율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자 1950에서 55년을 봐야 되는데 자 가가 지금 니제르죠. 자 니제르의 자연 증가율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나 카타르의 자연 증가율 여기 있습니다. 자 1950에서 55년에는 카타르가 더 높았죠. 자 나가 더 높았죠.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중위 연령. 자 중위 연령은 자 노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중위 연령이 높기 때문에 벨기에가 당연히 높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5번 자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자 우리가 뭐로 본다?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를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나라로 고르면 되죠. 자 그러면 왼쪽의 그래프에서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지금 니제르죠. 자 니제르 잠깐만 내가 여기를 요 나라를 세네갈로 썼네. 자 미안해. 자 다시 니제르로 바꿀게. 자 니제르 앞에 문제 세네갈이 있어가지고 자 선생님이 자 니제르한테 세네갈을 썼네요. 자 어쨌든 자 총부양비는 지금 자 니제르 가가 지금 가장 높잖아요. 청장년 비율이 가장 낮으니까. 자 그래서 A, B, C 중에는 B가 니제르니까 자 니제르가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게 맞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골라야 될 나라 나이지리아, 미국, 프랑스 중에 연결합니다. 자 연령층별 인구에서 자 유소년, 청장년, 노년 인구 수가 이렇게 합쳐져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라는 거예요. 세 나라 중에 나이지리아, 미국, 프랑스 중에 세계 인구 3위 국가 미국이 인구가 가장 많죠. 그래서 인구수로 접근해서 자 나가 미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이지리아가 2억 이상의 또 인구 대국이잖아요. 그래서 다 중에는 자 인구 많은 다가 나이지리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가 나이지리아, 자 가가 프랑스. 자 인구수로 접근해서 연결하시면 자 쉽게 가나다 연결이 가능한 거죠. 자 오른쪽에는 자 자연 증가율과 전체 증가율이 있는데 자 여기서 자연 증가율 현재 값으로 자 하나씩 연결해 볼게요. 자 자연 증가율 제일 높은 나라가 지금 C입니다. 자 C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가 되어야 되고요. 나이지리아. 자 그리고 자연 증가율이 자 A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A는 옛날부터 낮았어요. 옛날 1950에서 55년부터 이미 낮았어. 그러면 요 A가 일찍부터 산업화된 나라. 자 유럽의 선진국 프랑스가 돼야 되겠죠. 자 A가 프랑스. 자 남는 B가 미국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1번에 1950에서 55년 인구의 전체 증가율. 자 전체 증가율 여기 있습니다. 1950에서 55년을 확인하는데 자 프랑스가 제일 높은 게 아니고 나이지리아가 제일 높죠. 나이지리아 다가 가장 높아야 됩니다. 자 2번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 자연 증가율 여기 있죠. 자 2010에서 2015년 자연 증가율은 C 나이지리아가 제일 높죠. 나이지리아 다입니다. 자 3번에 나는 가보다 순유입 인구가 많다 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순유입 인구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순유입 인구. 자 여기서 순유입 인구를 알려면 자 왼쪽 그래프에 총인구가 있잖아요. 총인구. 자 총인구에 순이동률을 곱하면 자 순유입 인구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자 A 국가가 A라 하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가상의 국가 가상의 X 국가가 있어.
자, 가상의 X국가의 총인구가 1000만 명이야. 1000만 명. 자, 그런데 순이동률은 자, 플러스 2%야. 플러스 2%. 그러면 총인구 1000만 명에서 2%만큼의 순유입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2%만큼의 순유입. 그러면 이 나라의 순유입 인구는 몇만 명이다. 자, 20만 명이 되는 거죠. 20만 명. 1000만 명의 2%는 20만 명이잖아. 요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지. 맞지?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자, 왼쪽 그래프에서 총 인구가 있잖아요. 왼쪽 그래프에서 가는 이만큼, 나는 이만큼, 다는 이만큼. 자, 요 총 인구가 왼쪽 그래프에 있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순이동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오른쪽 그래프에서 순이동률. 자, 왜냐하면 자연 증가율과 전체 증가율을 알면 순이동률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순이동률은 자, 여기서 자, 우리 요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증가율은 자, 자연 증가율 더하기 순이동률이니까 자,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 넣어서 순이동률을 계산한 다음에 왼쪽 그래프의 총인구와 순이동률을 곱하면 순유입 인구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자, 비교해야 될 나라가 미국, 가 프랑스입니다. 미국, 가 프랑스. 자, 그러면 일단은 순이동률을 확인해 볼게요. 순이동률을. 자, 프랑스부터 봐봐. 자, 프랑스는 전체 증가율이 0.5야. 자연 증가율이 0.4야. 그러면 프랑스의 순이동률은 몇 퍼센트? 프랑스의 순이동률은 0.1 정도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미국은 전체 증가율은 한 0.7, 자연 증가율은 0.5. 그러면 순이동률은 플러스 0.2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예 뭐 계산을 안 해도 괜찮은데, 자, 봐. 순이동률 값이 지금 프랑스랑 미국 중에 자, 누가 높았어요? 자, 미국이 높았지. 자, 그리고 총인구는 프랑스가 많아요, 미국이 많아요? 당연히 미국이 많죠. 자, 앞에 숫자 총인구도 미국이 크고 뒤에 숫자 순이동률도 미국이 큽니다. 그러면 자, 순유입 인구를 굳이 어렵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자, 프랑스보단 자, 미국이 순유입 인구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순유입 인구는 가 프랑스, 나 미국 중에 나 미국이 많다 하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에 유소년층 인구는 자, A 프랑스가 B 미국보다 많다. 자, 유소년 인구 여기 있잖아요. 자, 프랑스는 요거. 자, 미국은 이거. 자, 그럼 미국이 많아야죠. 자, 그리고 총인구는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이 가장 많은 건 맞는데, 자, 두 번째가 나이지리아, 세 번째가 프랑스가 돼야 돼서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나이지리아, 멕시코, 일본 중에서 연결합니다. 출생률, 사망률, 순이동률이 나와 있는데 저 여기서 가장 좋은 힌트는 요거 출생률입니다. 출생률. 자, 현재 기준 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자, 이 나라가 누굽니까? 나이지리아가 되겠죠. 그래서 가를 나이지리아. 자, 그리고 현재 기준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 자, 얘는 여기, 얘는 여기야. 다가 더 낮지. 그럼 이 나라가 저출산 고령화의 선진국 일본입니다. 자, 그럼 남는 나라가 멕시코죠. 자, 출생률이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골라놓고 1번 선택지부터 갑니다. 자, 1번에 2020년 일본은 인구가 감소했다. 자, 인구가 감소했는지 알려면 인구가 감소했다. 이 말은 전체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자, 전체 자, 증가율이 자,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인구가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전체 증가율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증가율은 자, 자연 증가율에 순이동률을 더한 거죠. 자연 증가율에 순이동률을 더한 거죠. 자, 그럼 순이동률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자연 증가율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이지. 맞지? 이 자연 증가율은 자,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이잖아요.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 자, 그래서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에 순이동률을 더해서 전체 증가율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고요. 자, 굳이 계산 안 해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잘 보세요. 자, 일본이 요게 사망률이지. 출생률이 이만큼이야. 자, 그러면 자, 일본은
이만큼의 자연 증가율의 마이너스가 발생한 거야. 자연 증가율의 마이너스 값이 이만큼이야. 맞죠? 요만큼 차이. 요만큼 차이. 자, 그런데 순이동률은 0.1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증가율의 마이너스 값이 자, 요 순이동의 플러스 값보다 순이동률의 자, 살짝 플러스 값보다 이 자연 증가율의 마이너스 값이 더 크죠. 자, 그러면 자연 증가율의 마이너스 값이 순이동의 플러스 값보다 크므로 이 전체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은 인구가 감소하였다.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에 1970년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나이지리아가 멕시코보다 높다. 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게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죠. 자, 그러면 1970년이니까 자, 나이지리아 확인할게. 자, 나이지리아는 출생률 여기, 자, 사망률 여기입니다. 이만큼 뺀 값. 요만큼이 자연 증가율, 요 길이만큼. 자, 멕시코는 출생률 여기, 사망률 저기 아래입니다. 이만큼의 자연 증가율입니다. 그럼 자연 증가율은 나이지리아보다 멕시코가 높았죠. 그래서 2번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에 나는 2020년 인구가 1970년 인구보다 많다. 자, 멕시코가 보세요. 모든 연도에서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아요. 자연 증가율이 다 플러스입니다. 자, 그런데 순이동률은 아주 조금 마이너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연 증가율에서 플러스 값이 순이동률의 마이너스 값보다 더 크기 때문에 멕시코는 계속 전체 증가율이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면 옛날 연도 70년에 비해 2020년 인구가 늘어났겠죠. 그래서 2020년 인구가 더 많다 하는 3번 맞는 거죠. 자, 4번에 2020년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나이지리아지. 나이지리아가 2억 이상의 인구 대국 중에 하나니까요. 자, 5번에 2020년 중위 연령은 일본이 가장 높고 자, 선진국. 자,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출생률 높은 나이지리아가 자, 가장 낮죠. 그러면 멕시코가 중간에 오면 자, 요것도 맞는 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5번입니다.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독일, 멕시코, 이집트 중에 연결합니다. 자, 인구의 자연 증가하면 출생자 수 빼기 사망자 수죠. 자, 순이동은 유입인구 빼기 유출인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자연 증감이 계속 마이너스인 나라.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나라. 저출산의 선진국이죠. 자, 그러면 다는 자동으로 독일입니다. 자, 다가 독일. 자, 다가 독일. 그리고 가나 중에 자, 멕시코, 이집트가 나오는데 자, 가나라는 자연 증감이 더 증가해요. 근데 나나라는 감소해요. 그러면 자연 증감이 증가하는 게 아프리카의 이집트가 되는 거고. 그래도 감소하는 게 자, 멕시코가 되겠지. 자, 그래서 가, 이집트, 나, 멕시코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 오른쪽 순이동에도 이제 써놓을게요. 자, 다가 독일, 자, 가가 이집트, 자, 나가 멕시코. 자, 연결하시고 자, 선택지 1번 갑니다. 자, 독일은 2011년 인구가 2020년 인구보다 많다. 자, 독일이 지금 다죠. 2020년 인구가 2011년 인구가 2020년 인구보다 많다 했는데 자, 독일 봐봐. 2011에서 2020년 달을 봐야 돼요. 달을. 자연 증감에서 마이너스 값보다 순이동에서 플러스 값이 더 크죠. 자, 그러면 독일은 인구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인구가 증가한 거지. 그래서 2011년보다 2020년 인구가 더 많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자연 증감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순이동에서 플러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독일은 인구가 증가해서 2011년보다 2020년에 인구가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1971년 중위 연령은 가가 다보다 높다. 자, 중위 연령은 자, 아프리카 나라가 높으면 안 되잖아. 이게 선진국이 높아야 되잖아.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선진국이 높아야 돼요. 독일이 1등이어야 됩니다. 독일 1등, 그리고 자, 2등이 멕시코. 자, 그리고 3등이 이집트.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4번에 가다 중 1971년에서 2000년까지 증가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멕시코이다. 1971년에서 2000년이니까 요 세 개 연도를 봐야 돼요. 요렇게 세 개, 요렇게 세 개. 자, 요렇게 세 개를 봅니다. 자, 그러면 요 세 연도 동안 자, 자연 증감이 이집트보다 멕시코가 더 높지. 자연 증감이 멕시코가 더 높지. 자, 그리고
멕시코가 순이동에서 마이너스가 있긴 하나 순이동에서 마이너스를 넘어서는 엄청난 자연증감의 플러스가 발생을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연도 동안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멕시코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가다 중 2011년에서 2020년 미국으로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멕시코, 나아가 돼야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 그래프는 네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아시아, 아프리카, 앵글로, 유럽 중에서 연결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자연 증가율로 다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대륙, 라가 아프리카죠. 자, 두 번째로 높은 대륙이 지금 다입니다. 다. 자, 라 다음에 다. 그러면 다가 아시아죠. 자, 자연 증가율이 0보다 낮은 가장 낮은 값이 나오는 요 나가 유럽이죠. 자, 남는 가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2020년 아시아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으려면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자, 아시아의 자연 증가율은 플러스죠, 플러스. 자, 그러면 요거 틀린 거지. 자, 2번에 자, 유럽의 인구 이동은 자, 유럽이 지금 납니다. 1960년은 순유출, 2020년은 순유입이다. 자, 요거 확인해 볼게. 자, 유럽은 1960년 자, 순이동률이 마이너스 값입니다. 여기 0보다 낮은 값. 자, 그러면 순유출이 맞죠. 자, 2020년은 여기 있습니다. 순이동이 플러스죠. 자, 그래서 순유입.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3번에 1960년 중위 연령은 자, 아프리카가 제일 낮아야지 무조건. 자, 틀렸고. 자, 4번에 2020년 라틴 아메리카로 이주한 인구는 앵글로가 많아야죠. 앵글로가. 자, 그래 틀렸고. 자, 총 인구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에 아시아가 가장 많아야 되니까 5번 더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자, 세 대륙의 인구 특성,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아시아, 아프리카, 자, 유럽 중에 자, 연결하는데, 자, 왼쪽에 대륙별 인구수가 나옵니다. 자, 가가 인구 제일 많은 대륙이니까, 자, 가가 어느 대륙? 아시아. 자, 두 번째로 인구 많은 대륙, 가가 아프리카죠. 자, 그러면 남는 다가 유럽. 연결하시고, 자, 오른쪽에 대륙별 자연 증가율과 순위 동률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요 자연 증가율로 결정하면 됩니다. 자연 증가율 제일 높은 C가 아프리카, 두 번째 B가 아시아, 자, A가 유럽이 되겠죠. 자, 그래서 A 유럽, 자, B 아시아, 자, C 아프리카. 자,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1번에 1950에서 55년 다는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많다는 건 순위 동률을 확인해야죠. 순위 동률. 자, 다가 유럽입니다. 자, 유럽의 옛날 순위 동률을 확인하면 지금 0보다 낮은 마이너스 값이 나왔죠. 자, 이 말은 1950에서 55년 당시 유럽은 유출이 더 많았다는 거죠.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1950에서 55년 나는 가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 자연 증가율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자연 증가율은 아시아와 자, 아시아 여기 있고요. 아시아 그리고 가가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더 높지. 자, 틀렸고요. 자, 4번을 먼저 볼게요. 자, 2010에서 2015년 C는 B보다 전체 인구 증가율이 낮다. 자, 전체 인구 증가율은 자연 증가율의 순위 동률을 더한 겁니다. 자, 자연 증가율의 순위 동률을 더한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프에서 X 플러스 Y 값이 자, 전체 인구 증가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C부터 확인해 봐. 자, C는 요거 더하기 자, 27%에 0.8만 빼면 돼. 자, 그리고 B는 10%에 0.3을 빼야 돼. 자, 그러면 아프리카가 더 높잖아요.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자, 5번의 대륙별 인구는 제일 많은 대륙이 아시아 맞고. 자, 두 번째가 아프리카, 세 번째가 유럽이니까 5번 더 틀렸습니다. 자, 일단 3번 빼고 나머지 4개가 다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번 해볼게. 자, 순유출 인구를 물어봤습니다. 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순유출 인구. 자, 여기서 순유출 인구를 자, 제시된 값을 가지고 구할 수 있죠. 순유출 인구는 총 인구에서 자, 순위 동률을 빼면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가 된 순위 동률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순유출이 발생한 대륙은 순위 동률이 플러스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요 두 개가
순이동률이 마이너스니까 요 두 대륙은 순유출이 발생했어요. 근데 유럽은 안 됩니다. 그래서 B, C 자, 둘 중에 순유출 인구가 누가 많은지 확인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아시아부터 확인해 봐. 자, 아시아는 자, 총 인구가 여기지. 한 44억. 44억에 자, 순이동률은 마이너스 자, 0.3%. 이죠. 자, 요 값입니다. 자, 아프리카는 자, 인구는 한 11억에 자, 순이동률 값이 여기니까 마이너스 한 0.8%이 되죠. 자, 여기서 44억 곱하기 0.3이 크니 11억 곱하기 0.8이 크니 44억 곱하기 0.3이 더 크죠. 그래서 아시아의 순유출 인구가 더 많아야 되죠. 그래서 B가 C보다 순유출 인구가 더 많다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네 지역의 인구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부아메리카 연결합니다. 자, 자연 증가율과 전체 증가율이 있는데 이 자연 증가율 가지고 대륙을 골라버리면 됩니다. 자, 제일 높은 B가 아프리카가 돼야 되겠죠. 자연 증가율 1등 아프리카. 자, 자연 증가율 현재 기준 자연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대륙은 여기죠. C지. 자, C는 아시아. 자, 제일 낮은 대륙이 지금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 값이 된 유럽이죠. 그래서 D가 유럽. 자, A는 앵글로 아메리카입니다. 자, 1번에 자, A는 2015에서 2020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다. 자,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으려면 자, 자연 증가율이 플러스가 돼야 되죠. 자연 증가율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 자, A의 자연 증가율은 플러스 값입니다. 그래서 출생자 수가 사망자보다 많죠. 자, 1번 맞고요. 자, 2번에 B의 전체 증가율이 커진 것은 자연 증감이 주 원인이다. 자, B를 볼게요. 자, B가 자연 증감이 전체 증가율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 여기서 이렇게. 근데 자연 증가율이 Y축 값이 올라간 것만큼 전체 증가율이 올라간 것만큼 X축의 자연 증가율도 올라갔죠. 그래서 B의 증가율 전체 증가율이 커진 건 자연적 증감이 주 원인이죠. 맞죠? 자, 아프리카에 뭐 이민 와서 증가했겠냐? 이건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자연 증감이 주 원인이다. 자, 2번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3번에 D는 2015에서 2020년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자, 그러면 이거 순이동률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는 거. 자, D는 순이동률이 마이너스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자, 순이동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 증가율과 자, 전체 증가율이 있으면 자, 순이동률을 계산할 수 있죠. 보세요. 자, 자연 증가율은 마이너스 값입니다. 근데 전체 증가율은 플러스입니다. 자, 이 말은 이 유럽은 순이동률이 플러스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지만 전체 증가율은 플러스로 돌아선 거잖아요. 자, 이렇다면 순이동률이 마이너스다 하는 이 3번의 말이 틀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의 총 인구는 아시아가 제일 많아야 되니까 자, 4번 맞고요. 그리고 중위 연령은 자, 유럽이 제일 높고 두 번째 앵글로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순서가 맞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그래프는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가나다는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중 하나고 ABC는 사망률, 인구 증가율, 출생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인구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가나다 지역도 모르고 ABC 지표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뭐냐면 다의 B를 보세요. 다의 B가 1995년에서 2000년에 0보다 낮은 값이 나왔어요. 0보다 낮은 값.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요. 자, 사망률, 연평균 인구 증가율, 출생률 중에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는 거 생각해봐. 자, 사망률. 자, 사망률은 그 대륙 전체 인구에서 몇 명이 사망했냐 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사망률은 아무리 낮아도 0%가 제일 낮은 겁니다. 0%. 자, 아무도 안 죽으면 사망률이 0%거든. 사망률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어요. 사망률이 마이너스다 하면 돌아가신 분이 다시 돌아오셔야 다시 지구로 돌아오셔야 천국 가셨던 분들이 다시 현생으로 돌아오셔야 사망률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사망률은 절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사망률은 마이너스가 불가능. 됐지? 자, 그리고 출생률도 생각해봐. 출생률. 자, 출생률. 아기가 아무도 안 태어났어요. 그러면 출생률 0%지 0%. 자, 출생률 마이너스가 가능할까? 그러면 태어난 아기 다시 엄마 뱃속에 넣어야 돼요. 이런 일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출생률도 최소값이 0%입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출생률은 마이너스가 불가능. 됐지? 자, 사망률 마이너스 불가능. 출생률 마이너스 불가능. 자, 근데 인구 증가율은 인구가 감소하는 건 있잖아. 맞죠? 인구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가능하잖아. 그러니 여기서 이 마이너스 값이 유일하게 나오는 요 B가 인구 증가율이 돼야 돼요. 자, B가 인구 증가율. 됐지? B가 인구 증가율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나머지 둘이 출생률 아니면 사망률이잖아요. 근데 요 두 개 봐. 자, A, C 중에 다는 A가 C보다 계속 높아요. 얘도 A가 C보다 계속 높아. 자, 다는 A가 C보다 지금은 비슷했는데 옛날에는 A가 C보다 높아. 그러면 대부분 더 높은 게 출생률이죠. 출생률. 그래서 여기서 A가 출생률, 자, C가 사망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가 출생률 사망률이 거의 붙었잖아요. 그러면 요 대륙은 자연 증가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 다 대륙이 저출산 고령화의 누구? 유럽. 자, 다가 유럽. 자, 앵글로 라틴 중에 출생률이 더 높은 대륙이 가잖아요. 그럼 가가 라틴, 나가 앵글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선택지 1번에 우리가 찾은 A가 출생률, C가 사망률 맞죠? 자, 이번에 국가 수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2개니까 가장 적으니까 잠깐 부등호가 반대로 됐네. 자, 가가 더 많아야지. 라틴 아메리카가 더 많아야죠. 자, 2번 맞고. 자, 3번에 인구 밀도는 자, 앵글로 유럽 중에는 유럽이 높죠. 자, 3번 틀렸고. 왜냐하면 유럽이 3번이 맞지. 3번이 맞지. 자, 3번이 맞지. 자, 그래서 인구 밀도는 유럽이 면적이 좁으면서 인구수가 앵글로보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인구 밀도는 앵글로가 낮고 유럽이 높아야 됩니다. 자, 4번에 중위 연령은 유럽이 제일 높죠. 노년 비율이 제일 높으니까 4번까지 다 맞고. 자, 5번에 가로부터 유입된 인구는 자,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입된 인구는 앵글로 아메리카 나가 더 많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다음 자료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지역별 합계 출산율이 나오는데요. 합계 출산율. 자, 합계 출산율이 제일 높은 대륙이 아프리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 다가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계 출산율 제일 낮은 대륙이 유럽이겠죠. 그래서 가가 유럽. 요 두 개는 쉽게 맞춥니다. 자, 그런데 나와 라의 현재 합계 출산율이 비슷해요. 그래서 나라는 오른쪽에 순위주로 고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라만 보면 되는데 이 순위주의 마이너스 값이 더 큰 게 인구 이동량이 많은 아시아죠. 그래서 라를 아시아로 고르고 나를 라틴 아메리카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라틴, 라가 아시아라는 건 오른쪽에 순위주를 가지고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헷갈리니까 다 써놓을게요. 자, 가 유럽부터 라 아시아까지. 자, 선택지 기억에 자, 다에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있다. 전 세계에서 인구 가장 많은 국가 인도잖아요. 자, 인도는 아시아에 있죠. 라에 틀렸고. 자, 니은의 2020년 기준 가는 나보다 인구가 많다. 자, 현재 인구는 유럽, 라틴 중에 유럽이 많죠. 자, 니은 맞고. 자, 인구 밀도는 아시아가 제일 높죠. 그러니까 나가 더 높다. 디귿 맞고요. 자, 1960년 합계 출산율. 1960년 합계 출산율은 자, 여기 아프리카가 제일 높고. 자, 두 번째가 라틴 아메리카. 자, 세 번째가 아시아. 자, 마지막이 유럽. 자, 그래서 아프리카, 라틴, 아시아 순으로 높다 하는 디귿이 리을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세계지리 3-2단원 인구 파트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